오늘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형주 빼고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RFHIC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RFHIC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밸류에이션은 HTS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6년도 예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선통신 지라갈륨 트랜스폰더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1분기에 43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2분기에 515억, 그래서 한 19.6% 증가. 작년에 446억에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15.3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1억 8,600만 원, 1분기에 77억 3,800만 원 대비해서 44.57% 증가. 작년 동기 83억 500만 원 대비해서 한 34.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20억 정도, 그 다음에 1분기 86억 대비해서 39.4%, 작년 동기 83억 9,300만 원 대비해서 43%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이 정도 양호했고,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계산해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죠. 20%만 해도 102억, 103억 정도가 나오는데 111억 했으니까 한 22%, 23%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RFHIC가 또 참 뭐라고 할까, 튼튼한 그 회사로서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단순 투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일종의 신고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134만 6,736주를 이번에 취득하게 돼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 단순 투자입니다. 외국계 그 IB들이 이런 종목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향후 미래를 좋게 본다는 거죠. 기존에는 통신 쪽으로 좀 비즈니스 영역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방산 쪽으로도 많이 해집니다. 여러분 회사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RF가 이제 레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니까 무선 통신 관련된 거니까 뭐라고 할까, 앞으로 좀 사업의 어떤 촉망이라고 하면 좀 유망하다고 할까요? 일단 통신이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도 있고, 물론 과거에 2017년, 18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도 AI 인프라 못지않게 깔아야 된다. 왜냐면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깔면, 그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각 단말기가 휴먼로이드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하는 차가 됐든 어떤 단말기 기계가 됐든 간에 그쪽으로 신호를 쏴주려면은 유선을 깔고 기지국에 가서 기지국에서 무선으로 쏴줘야겠죠. 그런 어떤 무선 통신 인프라도 속도가 지연이 없이 리얼타임으로 전송되는 통신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 5G 투자 2017년, 18년에 어떤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지분 변동사항을 아마 공시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수주 공시들도 이제 알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할까, 직전 보고서에 5%에서 4% 정도, 1% 정도 매도를 했네요. 지분을 한 1% 정도 처분을 했다라는 공시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재정정 6월 19일 날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수주 공시를 보면서 어떻게 어디에다 주로 납품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레이티온, 그러니까 미국 방산 업체죠. 레이티온 UK 및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이제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직전 이제
정전 전이 이제 506억 정도 되죠. 506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줄어서 뭐 한 296억 3,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하고 한다라는 거죠. 레이티온,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사람은 레이티온에 대해서 알 거고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 업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한다는 거는 이게 방산 쪽에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6월 4일 날 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고출력 전력 정폭기,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기계 정정은 이제 기존의 계약하고 바꾼 거니까 이거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1분기,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거를 좀 하시고 밸류에이션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가 RFHIC의 자회사로 1분기 200억, 2분기에 250억, 그러니까 25% 정도 증가, 작년 동기에 165억 6,300만 원 대비해서 51%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2억 9천만 원, 1분기에 31억 9,600만 원 대비해서 65% 정도, 작년 동기 18억 7,300만 원 대비해서 182% 증가, 당기 순이익은 52억 3,500만 원, 1분기 33억 8,100만 원 대비해서 54.8% 증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억 7,200만 원 대비해서 140% 증가했다라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실적 발표한 게 반영되면서 어제인가 움직임도 좋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지수가 내리면 다 내려가는 추세여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주가가 지금 무상증자를 해서 지금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마이너스 50%다. 이게 무상증자를 해서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26,300원이었는데, 이따가 HTS에서 밸류에이션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주 공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납품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멘텀향 펌프 레이즈 패키지 공급 계약이죠. 루멘텀이 이제 광통신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펌프 레이저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RF 머티리얼즈가 향후 이제 뭐 미래 사업이라고 할까요? 미래 먹거리라고 할까요?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계약 금액이 75억 5,3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 640억 대비해서 11.8%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 RF 머티리얼즈 비즈니스가 뭐 하는 것인지도 기업 개요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랑 RF 머티리얼즈 실적을 살펴봤고요. 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RFHIC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0만 원도 갔던 것 같아요. 10만 원도 넘었던 것 같고, 제가 이게 뭐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이어서, 상당히 좀 너무 일찍 팔았나요? 초창기에 너무 일찍 팔아서 수익을 많이 못 보고 다 팔았었는데, 그게 그 뒤로 12억 6,900원까지 갔으니까, 뭐, 여기에, 이거 크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정도 본다고 한 11만 원까지 갔고, 지금 뭐 하락폭이 69% 정도 됐죠. 69%. 제가 볼 땐 실적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차트 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동 평균선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크게 의미 없는 듯한 그 기술적 해석이고요.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는 실적을 보고 판단하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RSI도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보다는 하회했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이 보기에 실적이 이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추정이 이제 600억인데 실제가 515억 나갔고 컨센서스 하회를 했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뭐라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은, 어쨌든 이 회사가 뭐냐, 아까 라디오 프리퀀시하고 무선 통신이라고 했는데, 5G 고도화 및 방산 수요로 실적 개선, 그러니까 통신하고 방산이 되겠죠. 99년에 설립된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반도체죠. 어쨌든 지라갈륨을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라고 보면 돼. 그게 무슨 통신 반도체인 거죠. 예. 그래서 4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보여 있고,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무선 통신, 방위산업, RF 에너지, 위성통신 분야의 지라갈륨, 예, 반도체를 개발, 생산 중이고, 주요 제품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전력정폭기,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 지라갈륨 전력정폭기는 기존 LDMOS 대비 약 10% 높은 효율, 제품 크기는 절반, 전력 사용량도 약 20% 절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았고, 5G SA와 5G 어드밴스드 또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지라갈륨 전력정폭기 매출이 증가하여 실적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RF 지라갈륨 디바이스 시장, 무선통신, 방위산업, 위성통신. 위성통신이 좀 볼만합니다. 위성통신.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의 무기체계에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에게도 만약에 스페이스 X라든가 아마존에서 영위하고 있는 우주 거기에 또 만약에 공급이 된다. 뭐 로켓랩 뭐 또 있겠지만 이제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하는 그의 무선 통신 반도체를 거기다 탑재를 해서 통신을 한다. 그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뭐 공급체를 뚫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은 발표했고 26년도 전체 예상 실적을 보면 2,616억 542억이니까요. 직전 연도하고 대비해서도 상당히 실적 향상이 커집니다. 뭐, 물론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올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뭐, 20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 2배 정도 성장했고, 지금은 이제 한 80%, 90% 정도 또 성장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20% 정도면은 뭐, 꽤 잘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한 20%가 넘죠. 20%가 2분기에도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지금 작년에 배당금 400원 줬고요. 올해는 뭐 한 463원 정도 기대가 된다. 지금 PER은 뭐 한 27배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여기 써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모건 스탠리가 5% 지분 취득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이 28.37%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8.37%면 엄청 지분율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포워드 PER이 이제 지금 현재 42배에서 21배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분모의 이익이라는 게 2배 정도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BR은 3.4배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한 엑셀 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뭐 20% 넘는 영업이익률 21.72%, 그리고 지금 뭐 POR은 이제 여기에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실적 정리할 때는 28.66이었는데 오늘은 28.37이라고 나오네요.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이 시장 요 부분에 좀 픽 꼭대기에서 좀 꺾였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좀 시장이 내림에 따라서 조금 지분율을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라갈륨 트랜스폰더, SiC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그게 뭐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사업 보고서, 분기마다 나오는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훨씬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걸 대비해서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나오냐, POR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같은 경우 23배로 떨어지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아까 26년도 전체 예상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체크해보면은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제 이 정도, 아까 여기 나왔던 포워드 PER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22배 정도인데 23배 나오니까 여기서 숫자가 예상치, 증권사 예상한 실적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거죠. 2,616억이니까 조금 증가했다고 보죠. 2,604억에서 2,61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20억이었는데 542억으로 좀 올라갔고, 496억이었는데 522억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23배가 넘는 게 22.29배, PSR, 그러니까 Price to Sales Ratio,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냐, 그게 한 4.62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1분기 대비해서, 물론 1분기 주가가 94,3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 주가가 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반 이상 떨어진 택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떨 거냐.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수익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나올 공산이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촉발한 이제 그 주파수 경매에 따른 통신 분야의 인프라가 투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방산도 방산이지만 통신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더 나올 거다. 기존에 이제 뭐 KMW, 오이솔루션 뭐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LIG로 인수돼서 LIG 아큐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런 회사들 기존에 이제 통신주, 그러니까 솔리드도 있고 그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고 아까 그 RF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루멘텀 향으로 펌프 레이저 패키지를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멘텀 향도 지금은 많이 이제 반도체랑 많이 뜯겼지만 어쨌든 결국은 구리선을 대체할 광통신으로 갈 거고 아마 반도체가 살아나면 그런 것도 같이 살아나겠지만 그쪽으로 거래선을 터서 더 많이 납품을 한다. 그 기존에 뭐 서브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광 케이블로 바꾸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쪽도 실적이 RF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이 연결돼서 이제 RFHIC도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RF 머티리얼즈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작년 1분기, 직전 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만 해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한 6%, 5% 정도 좋아졌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예상치 실적 대비해서 POR도 뭐 13배, 13.6배 뭐 지금 싸다고 보여지고요. PSR도 뭐 2.23, 외국인 지분율도 이런 회사가 뭐 19.79%가 있으면은 제법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1조 2천억 정도 하죠. 1조 2천억이고 뭐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4만 5천 원이 1조 2천이니까 지금 4만 원이니까 뭐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지분율이 RFHIC도 그렇지만 지금 RFHIC군요. RFHIC고 RF 머티리얼즈도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랑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좀 느리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여기 18.31%가 나오네요. RF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뭐 얼마 안 되죠. 예. 지금 상당히 느리네요. 4,200. 이게 무상증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를 한 게 이정조제 상장 예정 포함이니까 4,263억 정도 나오는 거죠. 4,263억.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해서 18.31%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회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성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대주주 RFHIC, 예? 대주주라고 나오고, 모건 스탠리도 5% 정도 또 가지고 있네요. 아까 RFHIC도 모건 스탠리가 5%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RF 머티리얼즈도 모건 스탠리가 5% 가지고 있고,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RFHIC가 맞는 걸 패키지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됐고, RF 및 통신용 패키지, 레이지 모듈용 패키지, 적외선 센서 활용, 군수용 패키지, 뭐 블라블라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주력 제품이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는 밀폐성, 방열, 낮은 열 팽창 계수, 정기적 연결, 내열성, 내규성 여러 가지 이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라갈륨 트랜스펀더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원소 주기율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지라갈륨 이게 어떻게 반도체에서 N이라는 질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갈륨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화합물 지라갈륨이니까 화합물이니까 그게 반도체 소재 어떤 뭐 좋은 특성을 나타내서 쓰이는 건데 그 기술이 좀 뭐 아무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군수용 장비 부품과 통신용 패키지 부분의 매출 확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적 복귀, 광 트랜시버 부품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으며 6G 도입과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 확대로 HTTC 패키지 수요가 지속된 블라블라. 아무튼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외국인 지급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도 제가 정리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955개 26, 955개, 156개 영업이익 132억에 이걸 하니까 이제 뭐 포워드, POR, PSR,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 뭐 이게 다 나오죠. 영업이익률도 20%가 21%가 넘겼는데 지금의 1분기에는 뭐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16, 이게 이제 26년도고요. 1분기는 15.96%, 2분기는 21% 정도니까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3분기, 4분기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도 상당히 뭐 주가가 물론 이제 이게 무상증자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67% RFHIC처럼 거의 뭐 동일 비중으로 낙폭이 컸다. 이 정도 선이면은 제가 볼 때 성장성 대비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산, 통신 분야로, 통신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6G 인프라, 통신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뭐 미국의 뭐 AT&T, 브라이전, T-모바일 뭐 이런 3대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핵심 인프라, 통신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이 종목 RFHIC, RF 머티리얼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실적 발표 겸 2분기 실적 발표 겸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향후 전망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 건데요. 참고하시고 더운 여름 무사히 나시고 무더위인데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 어려운 장이긴 한데 잘 버티셔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